오늘은 제목이 좀 철학적이죠. 네. 약속에서 배우는 인간관계 심리학. 제가 심리학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고민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한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약속에서 배우는 인간관계 심리학. 우리 흔히 약속한다 그러면 농담으로 이런 말 하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다음 약속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십시오. 이런 약속 많이 하죠. 조만간 식사할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런 약속도 합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찾아뵐게요. 주로 제가 듣는 말만 제가 써놨습니다. 곧 찾아뵐게요. 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음에 술 한잔 해요. 또 언제 한번 만나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 공통점 힌트. 그림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는. 그렇습니다.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로 만들 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힌트 드릴까요? 힌트입니다. 네.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속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사람 있죠, 주변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 보면 뭐 다음에 술 한잔 하자. 내년에 해마다 그 말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보는데 다음에 술 한잔 하자. 심지어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찔리십니까? 선생님도 한 말 안 합니다, 진짜. 저희 수료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다음 주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번 모시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데 다음 달, 다음 주라는 건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데도 안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두기를 한번 반복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저런 사람은 어떻다는 생각이 드세요? 성우쌤 어떠세요? 근데 그게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 인사말이구나. 진정쌤 어떠세요?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진정성이구나. 빈말을 빈말하는구나.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간다. 저희 똑같은 거. 신뢰성이 좀 그렇죠. 신뢰가 떨어진다. 그 여러분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런 사람은 신뢰가 없다. 또는 신용이 없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뭐가 맞는 말이겠습니까? 신뢰가 없다가 맞습니까? 신용이 없다가 맞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신용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신뢰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데 그럼 신뢰와 신용은 뭐가 다릅니까? 신용이라는 건요.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무슨 담보대출이라고 해요? 신용담보대출이라고 하죠. 그 신용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용이라는 게 생기려면 그 신용조사할 때 뭐예요? 재산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담보할 것이 있을 때 신용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하고 밥 먹자, 다음 주에 보자 이런 얘기 할 때는 담보를 두고 하는 게 아니죠. 신뢰를 갖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신뢰라는 건 담보가 없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 신용은 담보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믿어주겠다는 거. 만약에 금융권에서 신뢰로 대출을 해준다면 금융권은 벌써 망했겠죠. 담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신뢰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어때요? 신용보다는 신뢰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돈 떼이는 사람이 많죠. 신뢰로 돈을 빌려줍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뢰가 없다고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의 신뢰를 잃게 됩니까? 여러분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 중에 퍼즐 두 조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한두 조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퍼즐이 한두 조각이 없으면 그 퍼즐은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퍼즐 전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소한 말, 행동, 여러분이 말씀하신 빈말,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소한 말 실수, 사소한 행동이 바로 신뢰를 잃게 되는 최고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한 사람하고는 주변에 이렇게 보면 보증 섰다가 그 친구가 망해가지고 나까지 망했는데 그 친구를 계속 만나는 사람들 많죠. 큰 실수를 한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봅니다. 그때는 주인이 살리려 해도. 그런데 이 사소하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보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 주로 신뢰를 많이 잃게 돼요. 큰 문제로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사소함의 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사소하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톱에 가시 막혀보신 적 있죠? 네. 손톱에 가시가 막히면 이 손톱에 가시가 막혀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아프고 손으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신경질 나죠. 그런데 안 할 수도 없죠. 왜?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손톱에 가시가 막히면 그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죠. 아프지도 않고 아예 안 쓰면 되니까. 가시 막혔을 때가 더 괴로워요. 그렇죠. 참고로 저는 국민학교 때 이런 선인장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마당에. 근데 장난치다가 누가 저를 밀어가지고 선인장에 앉은 적이 있어요. 그 선인장에 딱이 생겼었어요. 그날 가시를 56개 뺐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이런 건 사소한 게 아니죠. 이런 건 사소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엎드려서 잤죠. 계속 엉덩이가 아프니까. 이런 건 손톱에 가시 박힌 것보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덜해요. 안 누우면 되니까. 그런데 움직일 수준하고 조그만 상처가 나면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행군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 뭐 바위 갔다 오셔도 훈련소에서 행군 하잖아요. 네, 했습니다. 뭐 여자분들은 마라톤 한다 생각하셔도 돼요. 이 행군을 하면 뭐 천리 행군이니 뭐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하면 그 문장을 메고 걸을 때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신발이 오래 들어가. 오래 들어간 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물집이 생겨서 이렇죠. 그러니까 이 행군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유는 뼈가 부러져서가 아니에요. 발목은 삐어서가 아니에요. 근육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물집이 생겨서 그렇다. 이 물집은 뼈 부러지는 데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포기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마라톤 선수한테 결승점에 골인을 한 다음에 기자가 나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라톤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뭡니까? 당신이 골인 전까지 골인 하는데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뭡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모래알보다 작은 돌 하나가 운동화에 끼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소하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소함의 힘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힘이 있습니다. 큰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포기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정말 큰 문제로 포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사소한 문제로 포기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직장 이직률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인간관계이죠. 그 인간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상사의 한마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료의 비난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구할 때 더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연봉, 근무 환경,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뭐 때문에 포기해요? 누군가의 한마디, 사소한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조차도. 그래서 사소하다는 것은 결코 사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큰 것을 포기하게 만다니까. 누군가 여러분 사소한 일로 약속을 어기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 사람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왜? 사소한 것은 사람도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도요, 사소한 실수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됩니다. 내 돈 떼먹은 놈은 평생 볼 수 있지만 나한테 3번 약속해놓고 빵꾸 내는 놈은 평생 안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는 인간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냐면 일주일 뒤에 보내 있으면 그날 무조건 본다. 안 나올 거라고 의심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굉장히 제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을 비워놔야 있어요.
비워놨는데 빵꾸를 내면 굉장히 그 밀려오는 허탈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 사소한 문제로 사람도 포기할까요?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볼 때 별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왜 그 사람 포기하게 만들까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중한 시간을 비워놨는데 그 사람은 그걸 소중히 여기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약속 한번 미룬 것 뿐이지만 아니면 빵 꺼낸 것 뿐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이 소중하니까 내 시간을 비워놓고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간과합니다. 왜? 사소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에 내어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도 약속 시간을 위해서 내 시간을 비워놔야 되죠. 내가 그 사람과 약속을 해서 시간을 비워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한테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소중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냥 빚만 하는구나 해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가 뭐가 없다라고 합니까?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죠. 상대방에 내가 존재감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가 사소한 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포기한 이유는 뭐다? 이거죠. 존재감에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아,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회의감이 들고 기분이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 사소한 문제로 인간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 그 사람의 존재감을 높여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멕시코의 어느 해변에 두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멕시코인이고 한 명은 작가였습니다. 이 멕시코인이 해변을 이렇게 작가하고 걷다가 이 썰물이 되면 밀물 때문에 밀려들어왔던 불가사리들이 해변에 남잖아요. 그리고 썰물이 되면 불가사리 이렇게 세상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겠죠. 그래서 이 멕시코인이 그 작가와 같이 걸으면서 주워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바다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던져도 다 던질 수는 없겠죠. 그 수많은 그 불가사리가 나와 있는데 뭐 이 사람이 던지는 것은 1%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작가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불가사리를 이렇게 바다에 던집니까? 어차피 대부분 말아 죽을 텐데. 그랬더니 이 멕시코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 제가 던진 저 한 마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겠지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약속인데 내가 그 약속을 정말로 지킨다면 그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상대방보다 지위가 좀 더 높다고 인식이 될 때,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작가한테 유명한 작가한테 메일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언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작가가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대부분 연락 없죠. 그런데 다음 주에 실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구에 왔는데 뵐 수 있을까요? 약속을 했으니까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이 굉장히 감동스럽겠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 혜림양 있죠? 혜림양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카페에 행운을 가입했길래 쪽지를 정성스럽게 보냈고 메일이 왔길래 정성스럽게 답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계가 된 거죠. 그 혜림양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그게 큰 감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행동인데 사소하게 한 행동인데 혜림양에게는 엄청나게 큰 감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도 하게 되고 인생이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만큼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거였죠. 약속에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심리학.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사소함으로 모든 신뢰가 사람을 얻는 미끄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키라고 있는 거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약속한 사람에게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입니다. 사람이 존재감을 느끼면 자부심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잖아요. 내 자존감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존재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죠. 존경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니까 아주 이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백년한 문장이 어떻습니다. 감사합니다.